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울산시대의 지킴이 뽀시기 이용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2024년은 어떤 해였었나요? 네, 만족스러웠던 분도 계실 거고 조금은 아쉬운 1년을 보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하지만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2025년 새해는 모두가 행복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울산시대 출발! 한 주간의 뉴스를 순위로 정리해보는 랭킹 뉴스 시간. 오늘은 이분이 또 우리에게 어떤 소식을 전해주실까요? 김다운 아나운서. 오늘 하루도 1년도 수고했지만 오늘 하루도 수고해주세요.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랭킹 뉴스 김다은입니다. 이번 한 주 울산의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제가 알기 쉽게 키워드로 정리해 드릴게요. 5위는 지원입니다. 울산 전체 등록 오토바이의 40%가 있는 동구가 올해부터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울산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울산시가 지난해 4월 시작한 구매보조 지원 사업 수혜자에게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울산 동구에서 추진하는 이번 사업비는 총 5천만 원이며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4위는 수상입니다. 2024 대한민국 인재상에 울산에선 2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수상자는 유니스트 김선욱, 울산 마이스터고 이지원 학생으로 각각 인공지능과 로봇 분야에서의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성과를 인정받았는데요. 교육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인재상은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취를 보여준 고등학생과 대학생 청년 100명을 선정해 시상하는 대한민국 대표 인재 선발 프로그램입니다. 이어서 3위는 개통입니다. 서울 청량리역과 부산 부전역을 잇는 중앙선 철도 KTX 이음이 개통했습니다. 특히 이번 신규 노선은 울산 태화강역에도 정차하면서 울산역뿐만 아니라 도심에서도 서울까지 고속열차로 이동할 수 있게 됐는데요. KTX 이음은 울산 태화강역에 하루 왕복 6회 정차하며 서울 청량리역까지 3시간 10분대가 소요됩니다. 다음 키워드는 주의입니다. 중고 거래가 증가하면서 관련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중고 거래 사기 건수는 2,200여 건으로 2023년도에 2,000여 건을 훌쩍 뛰어넘었는데요. 경찰은 지나치게 값이 저렴한 물건은 의심해보고 되도록 대면 거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주 1위는 꽁꽁입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다 탄핵 정부까지 겹치면서 사랑의 온도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진 건 지난달 1일 이 모금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모인 성금은 목표액의 절반가량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날씨가 추워질수록 도움의 손길이 더욱 필요한 만큼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나눔에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랭킹 뉴스 김다은이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뉴스를 깔꼼정, 아주 깔끔하고 꼼꼼하고 정확하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2024년 크리스마스는 이미 지나갔지만 여러분들이 산타로 변신할 기회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오늘 출연자가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양호영 사무처장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울산시대 시청자 여러분들께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내 삶을 나아지게 만드는 대한민국 대표 나눔 플랫폼 사랑의 열매를 심볼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울산 사무처장 양호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년 12월이 되면 세워지는 게 있죠. 바로 성금이 모일수록 온도가 올라가는 사랑의 온도탑. 우리 어머님들도 다 보셨죠? 네. 사랑의 온도탑. 근데 이 사랑의 온도탑을 왜 그렇게 크게 만드는 겁니까? 예, 사랑의 온도탑은 더 크게 만들수록 모금이 많이 모이면 좋겠는데요. 네. 예, 그 의미보다는 저희가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인 2000년에 그렇죠. 그 사랑의 온도탑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게 예. 오래됐나요? 겨울철 나눔 캠페인을 홍보하기 위해서 당시엔 만들었는데요. 그 이후에 디자인도 조금씩 이뻐지고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나눔 문화를 상징하는 그런 바로미터로 자리 잡았고요. 예.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K 나눔 문화의 대표적인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 지나가다 보고 온도가 좀 낮다 싶으면 조금이나마 성금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팍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올해 목표 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 울산 지역의 사랑의 온도탑 나눔 목표는요. 네. 71억 5천만 원입니다. 71억 5천만 원. 예, 7,150만 원이 모일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상승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 그게 다 계획이 착착 돼 있군요. 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관건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온도탑 온도가 잘 올라가고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좀 걱정스러운데요. 예, 울산 지역의 목표가 전국적인 수준으로 볼 때는 조금 이제 저조한 상황입니다. 네. 뭐 최근 그 통계도 나왔지만 울산 지역의 그 소득 수준이 전국에서 1위 수준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기부에 참여하는 수준은 그에는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아직 기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울산 시민들께서 이 방송을 보시고 좀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몇몇 분들이 진작에 기부를 하고 싶었는데 요즘은 모금함이 없어서 못했다. 우리 옛날부터는 이제 모금함에 넣는 게 이제 그런 일이 좀 그렇죠. 많았었잖아요. 예. 길거리에서도.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성금을 내야 되는지, 어떻게 성금을 또 이렇게 받는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예, 기부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네. 보면 내가 어떻게 기부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방금도 말씀 주셨지만 모금함은 현장에서는 쓸 수가 있는데 이제 뭐 이동한다든지 약간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그보다는 좀 더 쉽게 기부할 수 있는 계좌 이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방송 자막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저희가 온라인 계좌로 한 번에 입금하시면 기부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간편하게 소액을 기부하실 분들은 ARS 번호가 또 있습니다. 한 통화에 2,000원씩 기부가 되는데요. 전화만 걸면 2,000원씩 기부가 되는 거죠? 전화만 거시면 바로 기부가 연결이 되고요. 더군다나 요즘 또 스마트폰으로 다 기부를 하실 수 있는데요. 아마 지금도 처음 보실 수도 있는데 그 QR코드가 아마 소개가 될 겁니다.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대시면 바로 사랑의 열매 홈페이지 기부할 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또는 인터넷에서 사랑의 열매라고 치시면 거기 홈페이지에 바로 연결돼서 내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금액만큼 정해서 기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기부가 너무 편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화면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예. 어르신 여러분들은 전화번호 지금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적으세요. 적어서 여기다가 이제 전화 계좌 이체를 하면 되고 QR코드 조금 아까 말씀하셨죠. 예. 우리 어르신들 저도 잘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니까 헷갈리니까 이걸 가장 쉬운 방법은 어르신 손자 손녀 아들 딸한테 물어보면 금방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직접 하시려고 애쓰고 안타깝고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하는 대표적인 역할, 모금 활동 말고도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희가 이 연말 기간에는 주로 모금을 많이 하지만 이 모인 모금액을 1년 동안 지원하는 이제 배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 지원 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내내 진행이 되는데요. 올해 모인 성금은 내년에 4가지 분야로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아, 4가지로? 예, 먼저 뭐 코로나 이후 뭐 디지털 AI 시대에 도래하는 새롭게 발생하는 신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한 안전한 일상 지원, 그리고 사회적 돌봄 지원, 마지막으로 자라는 청소년들의 그 교육 격차 해소 및 역량 강화 지원, 그렇게 크게 4가지 범주로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분야별로는 어린이, 청소년, 다문화, 여성, 노인, 장애인, 지역사회까지 넓은 분야에 균형 있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지원 사업을 하는 와중에 저희가 이 울산 지역에 있는 새로운 또 복지 수요들을 또 창출해내면서 내년도엔 또 어떻게 지원할까 데이터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하는 기관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금만큼이나 중요한 게 배분. 예. 이거 중요하죠. 내가 기부한 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분된다는 것. 이걸 확실히 알려드려야 시민 여러분들도 더 믿고 참여를 할 테니까요. 예. 야, 이거 참 배분하는 데 있어서도. 근데 제가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나는 모금을 연말에 했으면 1월이나 2월 달에 다 배분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1년 동안 예, 맞습니다. 순차적으로 하나 아주 그냥 정확하게 빈틈없이 배분하는군요. 예. 아, 또 일이 많으시겠어요. 대상자를 선정하고 배분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중요하다. 예. 기준. 사실 기부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내가 낸 기부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그렇죠. 그런 부분 굉장히 궁금해하시거든요. 먼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사랑의 열매는 법으로 만드는 이제 법정 모금 단체이기 때문에 정부의 국정감사라든지 매년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하죠. 그 투명성에 의해서 항상 그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믿으셔도 좋다는 말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저희가 매년 지원했던 내역들은 그 다음 해 3월에 온라인 신문상으로 항상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상시적으로 어떤 분야에 어떤 지원을 했는지가 다 늘상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대상자에 대한 그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자분들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가구 소득 중에 중위 소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위? 예, 중위 소득을 100%로 봤을 때 그 100% 이하 80%부터 그 차상위 계층에 속하게 되는데 저희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초수급 대상자 이상부터 그 차상위 계층을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으로 삼고 사실은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복지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게 되고요. 아울러 또한 정부의 지원과 겹치지 않도록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그 시스템을 연계해서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 시스템까지 저희가 다 준비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도 꼼꼼해야지만 그 관여되어 있는 그 사랑의 열매 관계되신 분들은 얼마나 신경을 쓰겠어요. 골고루 정부의 손길이 안 닿는 곳에까지 이제 이걸 배분해야 되니까. 예. 내가 낸 성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쓰인다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희망 캠페인은 언제까지 계속되는지 이거 궁금합니다. 이걸 알아야 시민 여러분들도 참여를 하니까 이거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은 매년 연말 연시 기간에 저희가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1월 31일까지 총 62일간 진행이 됩니다. 아직 기간이 좀 남아 있거든요. 절반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울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지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부가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처음 기부를 해보실 수 있는 그 단계를 넘어선다면 충분히 기부가 가능하시거든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은 있지만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 기부도 같은 것 같습니다. 기부를 한 번도 안 해본 분은 있을 수 있지만 한 번만 하시는 분은 없거든요. 그 첫 단계를 넘어설 수 있다면 꾸준한 정기 기부 아니면 뭐 일시 기부,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열어줄 수 있는 기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속의 기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커피 한 잔 쉽게 사 먹지만 겨울철에 그거 하나 아껴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면 커피 한 잔의 따뜻함보다 마음속의 온기를 더 따뜻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열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씀도 잘하십니다. 네. 그 말씀하신 가운데 처음 기부한 사람은 있어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그건 아닌데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가르쳐 주십시오. 예, 한 번도 기부를 안 해본 분은 있지만 한 번도 기부를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 야, 참. 그러니까 이 기부나 봉사나 이 같은 이 맥락인데 이 봉사를 해본 사람의 그 느낌은 봉사를 해본 사람만 느끼는 것처럼, 예, 그죠? 예, 맞습니다. 기부를 야, 참 최고입니다. 예. 물이 끓기 시작하는 온도는 100도. 하지만 나눔을 끓이는 온도는 기준이 없습니다. 1000도, 2000도 올라 폭발해도 좋으니까 뜨거울수록 좋은 거니까. 그렇죠? 예. 뜨거운 열기가 사랑의 온정이 울산에서 폭발하도록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